안녕하세요. 저는 마키나락스 대표 윤성우입니다. 저는 오늘 생성 AI의 시대에 AI 플랫폼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이러한 플랫폼을 도입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정 태스크에 대한 인공지능의 그 성능을 살펴보면 휴먼 레벨을 뛰어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코니션 테스트에 대한 그 인공지능의 속도를 보면 스피치나 핸드리튼, 이미지 레코니션은 약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고도화된 AI 분야에 조금 더 고도화된 태스크에 있어서 보면 Reading Comprehension, Language Understanding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AI가 인간의 수준을 따라잡는 데는 2, 3년이 채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전에는 트랜스포머에서 시작된 기술과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다양한 라지 랭귀지 모델의 발전 덕분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라지 랭귀지 모델은 매년 10배 이상 커지면서 휴먼 태스크의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모델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컴퓨팅 자원의 그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2010년을 기점으로 보면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6개월마다 2배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을 뛰어넘는 이런 빠른 속도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많은 자원의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기술의 발전 방향은 이런 모델을 경량화한다거나 아니면 AI에 특화된 칩을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LLM으로 대표되는 Gen AI 영역을 살펴보면 정말 수많은 모델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러한 모델들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와 기술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AI를 적용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현 주소를 살펴보면 마치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GPT-3나 챗GPT, 라마 등 다양한 고성능의 AI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제반 기술들이 부족한 것이죠. 예를 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GPU 자원 관리, 아니면 데이터 레이블링, 아니면 모델을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AutoML이나 MLOps, 노코드, 로코드, 그리고 인공지능을 관리할 수 있는 MLOps 체계 등입니다. AI 외부 환경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델, 다양한 도구, 그리고 다양한 인프라. 하지만 기업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들은 각각의 기업들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플랫폼의 역할은 빠르게 발전하는 이런 외부 AI 기술을 기업들이 잘 활용해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AI 플랫폼을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AI 플랫폼은 기업 내 조직이 AI를 확장 가능한 형태로 설계, 개발, 배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된 기술의 세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요? 데이터로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클라이언트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최근에 인공지능 아키텍처,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정말 많은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부터 모델 트레이닝, 디벨롭먼트, 모델 인퍼런스, 인터그레이션, 각각의 요소만 해도 수많은 툴들이 존재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림은 시스템적인 요소만을 고려한 것이고요. 실제 AI로 문제를 푼다고 하면 도메인 전문가뿐만 아니라 ML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 IT 전문가, MLOps 엔지니어 등 정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엮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개수가 하나든 두 개든 10개 등 상관없이 기업들이 인공지능으로 가지고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플랫폼의 역할은 이러한 과정을 최대한 표준화하고 자동화하여 AI 개발 및 적용의 생산성과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AI 플랫폼이 도입된 조직과 도입되지 않은 조직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입되지 않은 조직을 살펴보면 AI 엔지니어들은 AI 엔지니어들의 입맛에 맞는 툴들을 활용하여 모델을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된 모델은 표준화된 형태가 아닌
어떤 비표준화된 형태의 모델로 존재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IT 전문가들도 AI를 서빙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할 때 입맛에 맞는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비표준화된 형태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반복됨에 따라 복잡도는 매우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AI 플랫폼을 도입한 기업을 살펴보면 각각의 영역에서의 많은 부분을 표준화하고 자동화하여 AI 전문가는 AI에만 집중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IT 전문가들은 AI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운영과 유지 보수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레스터 리서치에 따르면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을 도입한 기업이 얻는 가치는 3년 약 316억에 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ROI 또한 500% 이상을 뛰어넘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요한 베네핏의 요인들은 자원을 활용하는 관점이나 아니면 데이터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AI 엔지니어들이 협업하는 관점에서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면서 AI 플랫폼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초기 AI 플랫폼은 쿼리 엔진이나 데이터 레이블링 등이 포함된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이 주 요소였다라고 하면 이후에 기업들이 AI를 이제 실험하고 연구하는 단계에 들어서면서 실험 관리 툴이나 아니면 인공지능을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오토 ML 또는 노코드 로코드 등이 AI 플랫폼의 영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기업들이 AI를 실제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배포 운영을 위한 기술과 도구들, 모델을 관리한다거나 워크플로우를 관리하는 것들, 모델을 활용하기 위한 서빙, 그리고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등의 MLOps라는 기술이 AI 플랫폼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LLM 응용들을 만들어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미 기학습된 모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모델 허브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파인 튜닝과 인퍼런스를 위한 도구와 기술들이 AI 플랫폼의 영역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LLM Ops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요. LLM Ops는 결국 MLOps의 라지 랭귀지 모델에 특화된 MLOps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MLOps의 워크플로우를 따르지만 파인 튜닝이나 프롬프팅, 모니터링 등 LLM Ops의 특화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단계별로 살펴보면 일례로 모델 디벨롭먼트 과정에서는 기업들이 초기부터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학습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프리트레인된 모델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모델들을 직접 활용하거나 아니면 API 형태로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미세 조정을 위한 가속화된 엔진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인공지능이 엉뚱한 답을 내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는 기능들도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생애주기 전 과정을 세분화해서 보면 정말 많은 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툴은 정말 일부분이고요. 오픈소스나 상용 툴을 포함하면 여기보다 훨씬 많은 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과연 AI 플랫폼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상용 툴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구축할 것인지. 아무래도 상용 툴을 사용하게 되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입맛에 맞춰 구축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낮은 유연성을 가지지만 시간과 금전적인 자원 측면에서는 더 낮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직접 구축하게 되는 경우에는 높은 유연성을 갖지만 많은 시간과 금전적인 것들이 요구되어집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툴과 상용 툴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가 많이 채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스페셜리티 툴을 쓸 것인가 올인원을 쓸 것인가입니다. 그림의 아래쪽에 보이는 것들이 어떤 특정 ML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관점에서의 특정 기능에 특화된 툴이고 위로 올라가면서 그런 기능들이 합쳐진 올인원 플랫폼의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것은 클라우드나 온프렘의 중앙화된 환경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디바이스나 아니면 어떤 설비단의 엣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인지입니다. 엣지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의 모델을 관리하는 것이 기존의 중앙화된 서버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MLOps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또는 AI 플랫폼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마키나락스에서 과연 어떤 AI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어떤 비즈니스 사례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키나락스는 전체 100여 명의 팀원들이 서울과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글로벌 조사기관이 선정한 CB인사이트의 세계 100대 AI 기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국내 본사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고 제조 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에서 가장 유일한 회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세계 경제 포럼이 선정하는 세계 100대 AI 기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고요. 현재까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현대, 네이버, SK텔레콤 등 다양한 국내외 투자사로부터 약 309억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마키나락스의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런웨이는 모델의 설계, 개발, 운영 전 과정을 관장하는 MLOps와 이상 탐지, 제어 최적화, 예측 분석에 특화된 코어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코어 ML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만든 모델을 런웨이 위에 탑재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코어 ML을 활용하여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기업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 인프라나 또는 시각화 도구들 등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런웨이의 사용자 관점에서 특장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ML 개발과 운영의 심리스한 연결을 통해 빠른 개선의 사이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API, 배치, 스트림 등 다양한 인공지능 서빙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단 하루만의 트레이닝으로도 충분히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UI 기반의 어떤 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기존의 환경과 빠른 연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노코드, 로코드 기반 AI 모델을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코드, 로코드 기반의 파이프라인은 자동 변환 및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노코드, 로코드로 만든 AI 모델을 하나의 단일 플랫폼에서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동안 풀었던 많은 노하우들을 데이터 전처리 및 AI 모델 관련한 많은 노하우들을 템플릿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노코드, 로코드를 활용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산업에 사용되는 로보팔의 이상 탐지 사례인데요. 다양한 데이터나 전처리 관련된 요소들이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템플릿을 활용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상 탐지 템플릿을 활용하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데이터에 맞춰 매개 변수들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 파이프라인을 운영 시스템에 바로 탑재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필요하면 주피터 노트북과 같은 IDE를 바로 열어서 추가적인 수정을 할 수 있고, 파이프라인을 실행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모델이라는 것이 나오고 인공지능 모델이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록된 모델을 실제 실시간 데이터에 연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시간 DB에 연동해서 실제로 생성된 모델이 실시간 리얼 데이터의 예측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사전에 학습된 GPT를 활용한 감성 분석입니다. 데이터 전처리와 변형을 위해서 이러한 요소들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사전에 학습된 GPT-2 모델을 이러한 변형된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파이프라인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운영 시스템에 탑재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탑재된 파이프라인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데이터에 적용해서 미세 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미세 조정된 모델을 API 엔드포인트에 연결해서 웹에서 바로 특정 데이터에 대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런의 유스 케이스들이 존재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장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AI 작곡 플랫폼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런웨이를 도입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모델을 개발하는 환경과 운영하는 환경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모델의 개발에서 배포에서 운영에서 개선의 각 사이클마다 사람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전체 과정이 사람 의존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후에는 런웨이를 적용하여 전 과정의 상당 부분을 표준화하고 자동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인공지능의 학습과 개발을 위한 부분은 자체 서버에 두고 서비스만 클라우드에 활용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런웨이를 활용하여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그림은 인공지능 LLM의 인공지능 파라미터가 늘어남에 따라 인공지능의 성능이 개선되고 인공지능의 새로운 케이퍼빌리티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은 AI 발전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AI 성능은 5년 내 약 3만 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AI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는 매우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맞춤형 AI를 제작하는 것이 필연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기업들이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용 AI 플랫폼의 도입이 필수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